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18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4.15 총선은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실패이지 어떤 우파 진영의 몰락 내지는 보수 진영의 실패라고 하는 지적은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41.4%가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줬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49.9%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41.4%는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줬습니다. 득표율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49.9% 대 41.4%니까 그 차이는 불과 8.5%입니다. 그런데 의석수, 가져간 의석수는 너무나 차이가 났죠.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구 253석 중에서 민주당은 163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즉 미래통합당이 41.4%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는 그 지지율의 반도 챙기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나 총선은 끝났지만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는 이 지지율만큼 그대로 표를 가져가는 것이니까 굉장히 2년 뒤에 있는 대선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를 지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가져갔는가, 민주당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만약에 2년 뒤에 있을 그 대선을 바라본다면 어느 지역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서울입니다. 자, 이것은 득표율입니다. 즉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이 서울 지역에서 총 유효 투표수 중에 얼마만큼의 표를 얻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자, 민주당 보시면 서울 지역에서 53.4%를 득표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43%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의석수로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지금 이 지지율 차이로는 10% 이하의 차이인데 민주당은 40석을 가져갔고 통합당은 8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보다 이 가져가는 의석수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53.9%를 얻었습니다. 통합당 41.1%를 득표했습니다. 자, 그러나 의석수로는 전체 59석 중에 민주당 51석 가져갔고 통합당 7석 가져갔습니다. 자,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52.8% 득표했고 통합당 40.8% 득표했는데 총 14석 중에 민주당이 12석 가져가고 통합당이 2석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통합당이 서울 그리고 이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너무나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득표율로만 하면 그 차이는 10% 내외인데 이 지지율보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이 의석수에서 나버린 것이죠. 물론 이거는 국회의원 투표,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차피 투표를 하게 되니까 글쎄요, 좀 대선과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20% 차이가 지역마다 다 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어려운 게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좀 공천을 잘 했더라면 글쎄요, 한 10석 정도는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더 챙겼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다른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충청도 지역은 막상 막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민주당 49.7%, 통합당 45.3%의 득표를 했는데, 자, 민주당 6석, 통합당 5석 가져갔습니다. 자, 충청북도에서는 민주당 48.6, 통합당 48.4%. 그래서 충청북도에는 거의 지지율 차이가 없죠.
자, 의석수에서는 5대 3입니다. 자, 그런데 대전 지역에서는 또 미래통합당이 한 석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지율 53.7%, 통합당 43.5% 득표를 했으나 네, 의석수 7석을 전부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네, 반대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미래통합당이 잘했습니다. 민주당이 45.2% 득표했고 통합당이 42.8% 득표했는데 자, 의석수로는 통합당이 더 가져갔죠. 총 8석 중에 자, 권성동 의원 무소속으로 한 석이 있고요. 통합당이 4개 의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3개 의석을 차지해서 통합당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정말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100석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부산 경남 지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민주당 43.9% 득표했습니다. 통합당 52.9% 득표했는데 의석수로는 네, 통합당이 훨씬 많이 가져갔죠. 15석을 가져갔습니다. 자, 민주당 3석에 그쳤습니다. 네, 경남 지역도 비슷합니다. 민주당 37.5% 득표했고 통합당이 53.3% 득표했는데 전체 16개 의석 중에 통합당이 12개, 민주당이 3개를 가져갔습니다. 자, 울산에서도 민주당 39.1% 득표했고 통합당 49.7% 득표를 했는데 네, 통합당이 6개 중에 5개 의석을, 민주당은 1개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면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을 뺐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 지역을 뺐습니다. 왜 뺐느냐? 몰표가 나오기 때문이죠. 네, 대구 그리고 경북 지역은 합쳐서 25개 의석인데 무소속으로 나온 홍준표 의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미래통합당이 차지했습니다. 네, 뭐 전라도 광주도 말할 것도 없죠. 전부 민주당이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전라도 지역의 득표율을 보면은 여기서 미래통합당은 거의 뭐 5%도 못 가져갑니다. 아예 뭐 후보조차 낼 수도 없는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보통은 이 민주당과 민생당의 싸움이었죠. 아니면 민주당과 무소속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민주당은 약 75%에서 80%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의 약 7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런데 이 부산 경남 지역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 득표율이 그래도 25%에서 많게는 35%, 40%까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대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은 부산 경남 지역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율을 오히려 한 10% 이상은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즉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가는 약 35%의 지지율 가운데 적어도 10%는 가져와야 승산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지지율을 5% 정도는 더 올려야지만 이 대선에서 승산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충분히 대선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그 득표율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49.9%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41.4%였습니다. 8.5% 차이입니다. 즉 8.5% 차이니까 이 통합당은 약 8% 이상의 지지율을 어디선가 더 얻어와야 하는 이러한 뭔가 방안을 지금부터 아주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를 해야겠죠.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그나마 이렇게 살린 것은 정말 부산 경남 지역의 애국 국민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애국 국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정말 우파 진영의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투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댁 어르신들도 대구에 사시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6시부터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우파 진영에서는 아주 미래통합당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투표를 했는데, 네, 미래통합당이 이런 애국 국민들의 지원과 지지를 제대로 떠안지 못했기 때문에 참패를 당한 것이겠죠. 뭐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실패 원인을 정말 잘 분석해서 정말 이 우파 진영의 뭔가 확장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변화가 뭔지를 잘 찾아내고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